우리 잘 아는 포도 같은 경우 있죠. 포도는 우리 사람한테 좋잖아요.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폴리페놀류가 많이 들어있고, 프렌치 패러독스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포도주를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 이러고. 근데 이제 그거는 개고양이한테는 신부전을 일으키죠. 콩팥 질환을. 그래서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을 먹고 오는 강아지가 요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개고양이는 아주 오랜 수십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속에서 걔들은 포도를 먹던 애들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거 식물이에요. 그래서 포도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냥 파, 부추류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일리톨도 식물에서 가져온 거고, 초콜릿 같은 경우도 코코아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뭐 개한테는 이제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고, 카페인 같은 경우도 식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 씨앗이라든가 살구 씨앗 같은 그런 씨앗류 되게 조심해야 돼요. 통째로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위에는 이제 독성 물질을 좀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마늘, 파슬리 종류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아주 독성이 좀 약해요. 아주 적은 양이면은 뭐 이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식물들을 키우실 거 아니에요. 뭐 국화류, 백합류 이런 것들을 좀 뜯어 먹거나 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 산책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진달래, 철쭉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무리를 일으키고, 클로바 같이 생긴 들풀이 있어요. 이런 것도 먹으면 이제 구강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산책하실 때 식물 못 뜯어먹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개고양이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또 토란 같은 경우도 그 식물인데 뿌리까지 먹어도 문제가 돼요. 우리 뿌리는 안전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알로에 있죠, 알로에. 속 물질은 괜찮은데, 속에 있는 하얀 투명한 부분은 괜찮은데 바깥쪽 파란 부분은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렌지라든가 귤, 자몽류 있죠. 이거 시트러스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적게 먹이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껍질 그 하얀 부분 있죠. 거기에는 소랄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껍질이 좀 포함되게 너무 많이 이제 주시면은 위해성이 이제 아직 명확하게는 뭐 평가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굳이 먹일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식물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몬드하고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논쟁이 좀 있어요.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 펄신이라는 물질, 예를 들어 조류하고 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죽어요, 아보카도를 먹으면은. 근데 개고양이는 아직 유해성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보카도를 줄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위험성이 명확하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았다라면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아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식물이잖아요. 보통 식물은 준다 그러면은 뭐 곡물 같은 경우, 아몬드는 씨앗이니까 곡물의 일종이라는 거지. 잘 익히고 잘 갈아줘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뭐 씹어먹는 그런 형태로 주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위장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없지만은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몬드를 원래 주는 건 이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견과류가 그런 영양학적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는 못 주거든요. 그런 소화장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비타민 E는 꼭 어디서 와야 되는 거냐? 다른 식재료에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연식 같은 경우 비타민 E 결핍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못 주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얘기가 된다면은. 그 계란 같은 경우도 저는 날계란을 주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계란은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잖아요. 노른자는 주면은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비타민 B부터 해가지고 캐로틴류의 이제 항산화 영양소도 들어있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들어있고, 특히 이제 비타민 D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니까 괜찮아요. 그건 생으로 줘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흰자죠. 흰자는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백질원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제 흡수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분 있죠. 그 개육분 이런 거. 육분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어야 된다. 계란 흰자는 흡수도 잘 되고 아미노산도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어요. 근데 익힌 경우에요. 그거는 익히지 않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보뮤코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란의 흰자의 오보뮤코이드는 다른 미생물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그 계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 이게 소화효소 중에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불활화한다고 하거든요. 얘가 소화효소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익히면은 그런 특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거죠. 날계란을 좀 소화가 잘 안 돼요. 아까 그런 오버뮤코이드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아비딘은 비타민 B7 바이오틴이라는 필수 비타민이 있는데 그 바이오틴의 흡수를 저해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익히면은 그런 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익혀서 준다면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계란을 주려면 무조건 익혀서 줘야겠네요. 뭐 노른자는 익혀도 되고 안 익혀도 되고. 흰자는 하지만 꼭- 흰자는 익혀줘야죠. 그리고 달걀 껍질 같은 경우도 이제 칼슘원으로 아주 좋은 원료고 위생적으로 이제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 잉크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 표시 있죠. 그거는 이제 먹는 부위가 아니에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물론 흰자는 좀 익히는 게 이제 훨씬 더 낫다고.